현재 애니로 대장장이 마을이라는 에피소드가 진행 중인 귀멸의 칼날, 다들 보고 계시나요? 이번 대장장이 마을 에피소드에서는 상현의 5와 4가 등장하고 지주 중에서는 무이치로와 미치리가 등장을 합니다. 지주 중에 무이치로와 미치리가 꽤 인기 있는 편이라 많은 분들이 이 에피소드를 기대하고 계시고 재밌게 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지주만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지주와 대립하는 귀신, 즉 오니들입니다. 이번 대장장이 마을에 나오는 상현의 5와 4도 충분히 강하고 신기한 능력들을 쓰긴 하지만 나타구모산이나 육악편에 나왔던 오니들보다 그닥 정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생긴 게 극혐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주인공들의 서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인공에 맞서는 빌런들의 서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장장이 편의 오니들은 서사가 좀 별로여서 정이 안 갔습니다. 이렇듯 사연이 별로인 오니도 있는 반면에 귀멸의 칼날에는 사연이 너무 절절한 오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니들 중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친구들을 4명만 뽑아가지고 한번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우선 시작하기 앞서 양해를 먼저 구하자면 지금 제가 설명할 오니들 중에는 사람을 많이 잡아먹은 극악무도한 오니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애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니가 되기 전 인간일 때 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을 잡아먹은 새끼는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우선 불쌍한 오니 4위는 쿄가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오니는 나타구모산에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오니로 제니치와 탄지로가 이노스케를 처음 만났던 집에서 나온 오니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하연의 6이라는 숫자를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계가 왔는지 인간을 안 먹기 시작해가지고 힘이 늘지 않는 바람에 무잔에게 숫자를 박탈당했었죠. 하지만 그는 다시 하연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자신의 영역 근처로 희귀혈을 가진 아이가 오자 바로 납치를 하죠. 이것으로 인해 이 쿄가이와 탄지로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쿄가이가 나왔던 에피소드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고 이 친구가 왜 불쌍한지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소설가를 꿈꾸고 있었고 치즈미라는 장구 비슷한 걸 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쓴 글은 무시당한 일이 잦았고 취미로 치고 있던 치즈미마저도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무잔을 만나 오니가 되었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니가 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글을 어떤 남자에게 보여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의 글은 무시당했고 자신이 쓴 원고는 발로 짓밟히게 되죠. 그걸 보고 쿄가이는 개빡쳐가지고 자신의 원고를 비하한 인간을 살해했고 사람을 잡아먹는 오니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주인공인 탄지로를 만나 싸우게 됩니다. 탄지로와 싸우며 쿄가이는 치즈미를 이용하여 방의 상하좌우를 바꾸는 자신의 혈기술을 선보입니다. 방의 위치가 바뀌는 탓에 쿄가이가 썼던 원고지들이 방에 날리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전투 중이라 정신이 없는데도 쿄가이가 쓴 원고를 단 한 번도 밟지 않고 싸움에 임합니다. 그것을 본 쿄가이는 당황해서 잠시 리듬이 흐트러졌고 그 잠시의 틈 때문에 탄지로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렇게 싸움에서 이긴 탄지로는 쿄가이에게 너의 혈기술은 훌륭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쿄가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쿄가이는 은연중에 자신이 썼던 글과 자신의 치즈미 실력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탄지로의 말 한마디 덕분에 자신이 쓴 글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혈기술 또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렇게 인정을 받은 쿄가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쿄가이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성우가 되고 싶다고 가족한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네 발음도 안 좋으면서 뭔 성우 소리를 하냐 라는 말을 했어가지고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올라가고 여러 집단에 들어가서 생활해보니 제가 목소리가 좋고 발음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누나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좀 주눅이 많이 들었어서 누군가랑 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준 덕분에 지금처럼 나름 자신있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무시를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서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심하게 낮아지게 되는데 이 쿄가이라는 오니는 한평생을 무시받으며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평생 무시받으며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인정을 받은 쿄가이라는 오니를 불쌍한 오니 4위에 넣어봤습니다. 다음 불쌍한 오니 3위는 다키와 규타로 남매입니다. 이 남매는 육악편에서 메인으로 등장했던 오니들로 상현의 6이라는 위치에 있는 강한 오니들입니다. 이 남매는 신기하게도 2명의 목을 베어야만 소멸을 하는데 이 특징 때문에 우츠이 텐겐과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 3인방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내몰렸었죠. 이런 강함 때문에 이 남매는 수많은 인간들을 죽여왔고 만약 탄지로에게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악독한 놈들이지만 그래도 오니가 되기 전 인간 시절의 모습을 보면 조금 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남매는 인간일 때 육악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규타로는 다키보다 먼저 태어났고 추한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받았죠. 그저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돌을 맞고 두드려 맞는 등 최악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규타로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으니 규타로의 여동생인 우메가 태어나고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타로의 추한 외모와 역겨운 목소리를 싫어해서 규타로를 핍박했는데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자신의 여동생인 우메는 그런 규타로를 싫어하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며 항상 붙어 다녔죠. 그래서 규타로는 안 그래도 예쁜 우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어떻게든 우메를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은 눈이 와도 같이 볏짚 사이에 들어가서 몸을 녹였고 그럴 때마다 규타로는 俺たちは二人なら最強だ。寒いのも腹ペコなのも全然へっちゃら。約束する。ずっと一緒だ。絶対離れない。ほら、もう何も怖くないだろ。
라는 말을 우메에게 해주며 우메를 안심시켜줬습니다. 아마 이 영원히 함께라는 대사 덕분에 다키와 규타로가 한 명의 목만 떨어졌을 때는 죽지 않고 둘의 목을 동시에 베어야만 죽게 되는 오니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규타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신이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자신에게 거스른 인간들을 전부 패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쁜 우메는 유곽에 취직하게 됐죠. 이렇게 이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가 싶었지만 어느 날 우메가 어떤 사무라이가 자신의 오빠를 욕했다는 이유로 그 사무라이의 눈에 비녀를 박아넣었고 사무라이는 개빡쳐서 우메를 묶은 다음 산채로 불태워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아버렸고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우메가 불에 탄 상태로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다는 것에 절망을 합니다. 절망하던 규타로에게 우메를 산채로 불태운 사무라이가 접근해서 등을 베어버렸고 드디어 골칫덩이인 남매를 없애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둘을 파묻으려고 했죠. 하지만 규타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무라이를 죽여버렸고 희미하게 숨만 쉬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을 안고 하염없이 걷게 됩니다. 그러다 힘이 빠져 쓰러졌는데 그때 당시 상인의 육인 도우마가 나타나서 무잔의 피를 나눠준 덕분에 우메와 규타로는 오니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니로 살게 되면서 우메는 매화를 뜻하는 우메라는 이름을 버리고 밑바닥 아가씨라는 뜻을 가진 다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죠. 둘은 인간일 때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조금 짠하게 죽습니다. 규타로는 죽고 나서 자신의 예쁜 여동생은 더러운 자신과 함께여서 이렇게 오니가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여 다키를 빛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자신은 불타는 지옥으로 가려고 했지만 다키는 오빠가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지 않냐며 다시 태어나도 오빠의 여동생으로 태어날 거라고 말하고는 규타로의 등에 업힌 채 같이 지옥으로 갑니다. 이들의 서사가 안타까웠던 건 유곽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평범한 곳에서 태어났다면 탄지로와 네즈코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애니에서도 탄지로가 그들을 보며 자신도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저렇게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으니 저들의 상황이 달랐다면 그저 우애 좋은 남매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상현의 육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남매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한 오니 3등이라는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다음 불쌍한 오니 2등은 하연의 오였던 루이라는 오니입니다. 이 오니는 나타구모산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거미줄을 쓴 오니였습니다. 특징으로 보면 약한 오니들을 모아서 자신의 가족으로 만드는 이상한 오니였었죠. 이것까지만 했다면 그냥 이상한 오니였겠지만 가족이 된 오니들에게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 누나 역할 등등을 준 다음에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겁나 고통스럽게 고문을 하거나 답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묶어놓은 다음 햇볕을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겁나 그로테스크한 취향을 가진 오니는 마지막에 기우에게 목을 베이게 됩니다. 사실 이 루이라는 오니는 인간이었던 시절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래 애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루이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루이는 내심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무잔이 루이에게 다가와서 몸을 건강하게 해줄 테니 오니가 되라 라는 말을 했고 루이는 순진하게 그의 피를 마시고 오니가 됐습니다. 오니가 되자 건강해지긴 했지만 햇볕이 있을 땐 루이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사람을 먹어야 허기가 채워지는 괴물이 됐었죠. 루이는 자신이 건강해졌으니 부모님이 좋아할 줄 알았지만 루이의 부모님은 괴물이 된 루이를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괴물로 변한 루이를 자고 있을 때 죽이려고 했지만 루이는 부모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아채고는 일어나서 바로 부모님을 없애버렸습니다. 루이는 책에서 읽었던 부모들이란 존재는 자식을 지키는 존재들이었는데 부모라는 작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환멸을 느꼈고 자신이 직접 가족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가족은 힘과 공포에 의해 만들어진 가족인데다가 가족 중에서 루이 본인이 가장 강한 온이어서 그 누구도 루이를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탄지로와 네즈코를 본 뒤 뭔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고 기우에게 목을 베었을 때 진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앞서 루이의 부모님이 루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었는데 사실 루이의 아버지는 루이를 찌르기 전 걱정 마렴 루이 너를 죽인 뒤 엄마 아빠도 따라가겠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루이가 엄마 아빠를 공격하고 엄마가 서서히 죽어가면 루이에게 丈夫な体に産んであげられなくてごめん 라는 말을 했었고 루이는 자신의 소중한 인연을 자신이 스스로 끊었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그 기억을 지운 채로 살았던 거였죠. 이렇게 기우에게 죽음을 당한 뒤 루이는 죽은 부모님에게 제발 자신을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인간의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을 산더미처럼 죽여서 부모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프다며 울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 말라고 루이와 함께 가는 곳이 지옥이라도 따라갈 테니 우리는 언제나 함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루이는 그토록 원했던 소중한 인연을 되찾고는 가족을 품에서 울며 죽어갔었죠. 사람을 산더미처럼 죽인 오니를 동정하면 안 되지만 루이라는 오니는 무잔에게 속은 순수한 어린이라는 점과 마지막에 가족에게 안겨 우는 장면이 너무 감동이었어가지고 얘가 어떤 짓을 했었는지를 까먹고 동정심이 들었었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불쌍한 오니 1등은 상현의 3 아카자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의 이야기는 아직 애니로 나오지 않았으니 만약 애니로 아카자의 이야기를 보고 싶고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카자는 랭고크를 죽이고 빤스랑 할 때까지만 해도 겁나 비호감이었는데 나중에 탄지로와 싸우면서 과거가 밝혀질 때 겁나 호감으로 바뀌었던 캐릭터였습니다. 과거 아카자의 본명은 하쿠지였습니다. 하쿠지는 굉장히 가난했던 환경에서 자랐고 가난했기 때문에 소매치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며 살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돈을 훔쳤던 것은 아픈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쿠지가 자신 때문에 소매치기 같은 범죄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고
알고 아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기 싫다고 생각했는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하쿠지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삐뚤어질 뻔했지만 이런 하쿠지의 인생에 또 다른 아버지가 한 명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케이조란 인물로 어떤 무술의 사범 같은 존재였었죠. 그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사람들을 막 패고 다니는 하쿠지를 제압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무술을 가르침받으며 자신의 병약한 딸을 간호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쿠지는 범죄자인 자신한테 딸을 맡겨도 되냐고 했지만 케이조는 범죄자인 너는 아까 겁나 패버렸으니까 괜찮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졌죠. 하쿠지는 범죄자인 자신을 편견 없이 봐준 케이조와 간병을 하며 자신을 사랑해준 코유키 덕분에 점점 아버지가 원했던 정직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코유키의 병은 점점 나아졌고 딸의 병이 나아지자 케이조는 하쿠지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자신의 도장을 물려받아달란 말을 했습니다. 하쿠지는 이 말을 듣고 진짜로 자신이 꿈꾸던 삶이 드디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죠. 케이조의 도장을 질투하던 근처의 도장 사람들이 케이조 가족이 마시던 우물에 독을 탔고 하쿠지가 아버지 성묘를 갔다 온 사이에 그 우물에 있던 독을 마시고 케이조와 코유키는 죽어버렸습니다. 하쿠지는 모든 상황을 알아낸 뒤 눈이 돌아가서 근처 도장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간을 학살하는 모습이 무잔의 눈에 띄어서 지금까지 사람을 잡아먹는 오니로 살았던 거였습니다. 처음 아카자의 과거를 봤을 때 사람을 잡아먹는 오니보다 나쁜 게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질투 때문에 이제서야 좀 행복해지려는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것을 보고 하쿠지의 폭주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니가 된 뒤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죄를 지은 아카자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코유키를 기억해낸 뒤 목이 베어도 죽지 않는 오니로 진화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고 코유키와 함께 지옥으로 떠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카자의 과거를 보셨다면 아카자라는 오니를 좀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은 귀멸의 칼날 속 불쌍한 오니 4명을 알아봤습니다. 애초에 탄지로의 말처럼 오니란 존재가 불쌍한 존재이긴 합니다. 인간이었던 소중했던 과거를 잊고 같은 인간을 먹으면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인간을 먹으며 생존을 유지하는 탓에 다른 인간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긴 합니다. 저 역시 오늘 얘네가 안타깝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죄를 용서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